송상은 교수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Recreation Math.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식과 이해의 측면에서 폴리큐브를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이나 문제 개발의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능과 조작의 측면에서 폴리큐브를 사용한 학습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의 측면에서 What if not의 기법을 활용하여 변형 폴리큐브를 만들고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태도와 의지의 측면에서 폴리큐브를 이용한 새로운 호기심과 수학적 완성도를 높이거나 연구해 보려는 의지가 생기게 됩니다. 학습 지도의 측면에서 앞의 4가지 학습 목표를 학생들도 성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법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재를 배우게 됩니다. 단위 큐브의 개수를 더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 즉 모노, 디, 트라이, 테트라 큐브에서 큐브의 개수를 하나 더 늘린다면 그게 바로 이 폴리큐브입니다. 원래 폴리큐브 5개로 이루어진 펜타큐브 12조각 이게 바로 펜토미노고요. 그 다음에 2층으로 이루어진 노란색의 2층 펜타큐브 이게 17종입니다. 그래서 12종, 17종 합쳐서 총 29종. 29종. 그 다음에 테트라큐브가 8종. 트리큐브가 2종. 모노큐브, 디큐브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해서 총 41종의 186개. 186개의 단위 큐브를 이용해서 만든 것이 펜타큐브까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 있을까? 이때 근넓이는 적게 하고 부피는 크게 하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폴리큐브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폴리큐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폴리타워 게임이 있고요. 또 두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타워 퍼즐이 있고 그것을 쌓아 올려가는 폴리타워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수가 많은 것은 간단히 응용하면 되고요. 자, 이 적은 걸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또 다른 게임은 없을까? 또 다른 게임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폴리타워입니다. 자, 폴리타워는 층수를 가장 높게 하라. 가능한 한 높은 층으로 만들어라. 그럼 그냥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색과 상관없이 폴리타워를 층수를 쭉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4개짜리 예. 그다음 예. 이렇게 하면 흑백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흑백 폴리타워. 짜장. 자, 이제 미니 폴리큐브 2세트를 이용해서 탑쌓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의 목표는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게임이 다 끝난 후에 자기 색깔이 많은 개인과 팀이 이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흑백 한 세트만 가지고 할 때는 작은 칸에서 시작하고요. 9개니까 누군가는 이기겠죠. 그 다음에 2세트로 할 때는 3, 3은 너무 폭이 좁아요. 그래서
그래서 4-4. 근데 4-4를 하면 결국 나중에 이게 동점이 이루어져요. 16칸이니까 다 채우더라도. 그래서 5-5칸에 하는 게 조금 처음에는 쉽고요. 나중에 이제 4-4칸에 되면 개수가 같더라도 덤을 받은 팀이 이기게 되는 그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제 5-5판 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조각 남기고요. 가장 단순한 조각들을 밑에 반에 깝니다. 이때 깔 때 반드시 흑백 진한 것끼리, 그 다음에 청황도 역시 진한 것끼리 말고요. 진한 거, 옅은 거, 이웃하는 면이 서로 다르게 이렇게 놓아 봅니다. 먼저 하는 팀이 불리하니까 먼저 하는 팀이 놓아도 돼요. 자, 가위바위보. 자, 이긴 팀이 먼저 할지 나중에 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유리하니까 덤 1점을 주더라도 나중에 하겠다 합니다. 자, 그러면 진팀 흑백팀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흑백팀이 먼저 시작합니다. 순서는 흑백팀이 먼저 하되 진한색, 옅은색, 흑, 상대방 진한색 청, 백, 황, 이 순대로 하겠습니다. 흑, 청, 백, 황. 자, 흑색. 이웃하는 면은 반드시 서로 달라야 합니다. 흑색이 여기서 유리한 것은 3개를 확보를 할 수 있네요. 5대5대5대5 5대5대5대5에서 시작을 합니다. 총 바닥에는 20개가 깔려 있고요. 흑은 여기서 이제 이웃하는 면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죠. 흑백 자기 것 유리하게. 아니면 이렇게 상대방 거를 지워도 돼요. 그럼 자기 것도 흰색이 하나 죽죠. 죽지만 상대방 것이 하나, 상대방을 2개를 죽이니까 팀전에서는 유리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쩌면 흑이 자기 팀 100을 하나 희생을 시키고 흑을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흑 8, 104 되고요. 이때 청황이 하나씩 각각 죽네요. 청황이 하나씩 각각 죽어서 4, 4 되니까 8, 4, 4, 4. 청 역시 자, 검은색 하나 죽이고 청황을 하나씩 죽이죠. 검은색 하나 줄고 청황 하나씩 줄고 그 다음에 백이 3개가 늘어요. 자기 팀을 살리고 상대방을 죽이면 되겠죠. 한 턴이 다 돌고 난 다음에 6, 5, 6, 6으로 현재 지금 먼저 시작한 흑백이 12대 나중에 한 백이 11, 12대 11. 자, 다시 이제 한 턴 돌아가고 흑이 할 차례입니다. 안 되네요. 이건 나중에 백에게 기회를 주는 게 훨씬 더 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자, 지금 흑은 없애야 돼요. 청황을 죽이자. 흑을 살리고 청황. 그러면 청황이 하나씩 줄고 흑이 2개가 늘어나요. 흑백이 2개씩 죽었고 청황이 2개씩. 이게 바로 후자의 선택이죠. 6, 6, 4, 7. 6, 6, 4, 7. 역전. 청타임에서 황을 살려준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황을 살려준 이 팀워크의 승리였습니다. 청이 아주 잘했습니다. 청에게 박수. 팀 전체가 승리. 백타임에 7, 5, 6, 5. 백타임에 7, 5, 6으로 흑백팀이 현재 13대 10으로 또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10대 13이었죠.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또 됐습니다. 이렇게 뒤죽박죽. 자, 엎치락 뒤치락. 자기 것은 살리고 남의 것은 죽여라. 자, 돌아서 공간, 지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이게 이제 따져야 돼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현재 지금 황인데 청을 2개 살리고 자기는 하나만 얻을 거냐? 현재 지금 변함이 없고요. 검정 대신에 노랑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러면 6, 5, 6, 6. 자, 6, 5, 6, 6. 이렇게 되니까 이제 12대 11. 후자가 12대 11로 아직은 전자가 유리하네요. 뭔가 막판에 위에다가 덮어야 되는데 그 덮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제 2층짜리 이걸 나중에 못 넣으면 집니다. 자, 이제 다시 마지막. 흑에게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예전에 8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6점으로 떨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릴 건가? 아니면 팀이 살아날 건가? 해놓으면 뭐예요? 황청 2개씩 죽이고요. 흑백은 2개씩 살아요. 자,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걸. 와, 미치겠죠? 이야, 결정적인. 그러나 역시 이쪽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 우리 이제 황청의 이제 청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청이 2개 늘어서 5점이 되고요. 황도 5점을 만들어 주면서 여기에 이제 흑이 하나 줄어서 7이고요. 백은 2개가 줄었어요. 그래서 6. 그러니까 7호 6호. 자, 이제 어느 팀? 백팀이죠. 백팀. 백이 6으로 흑은 7이고요. 그럼 흑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하나 살아나면 될까요? 이 하나 늘어나고요. 흑백이 하나씩 늘어나고 황청이 하나씩 줄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옆으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황은 하나만 늘렸지만 청을 2개 늘려주면서 자기 팀에게 유리해집니다. 금정은 2개 죽이고요. 자, 금정 2개 죽이고 청을 2개 늘려요. 자신을 희생시켜가면서 청을 2점을 얻게 하면서도 자기 팀이 유리하게 만들게 한 황에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타임. 흑은 자기께 살아야 돼요. 이때 이제 6665니까 흑이 뭔가 지금 100 안에서도 이기고 자기 팀에게도 유리하게 일단은 살아야 하겠는데 최선의 방법은 흑이 하나 늘고요. 백이 하나 늘고요. 흑백이 하나씩 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 역전을 해야 되는데 이 과연 역전을 할 수가 있을지. 이제 이 마지막 순번을 택한 거는 역전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덤을 주더라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14대 9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남겨놓는 것이 길쭉한 걸 남겨놓고 언제까 올려야 되는데 모양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청이 할 타임이니까 청이 살아나면서 상대방 거를 죽여야 돼요. 원상복귀를 시켜놨습니다. 마지막에 황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청이 앞서가는 형태로 이렇게 둡니다. 이제 마지막 누구 타임이에요? 백 타임이에요. 백 타임은 문제는 뭐냐면 백을 자기가 이렇게 놔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이제 평평한 뭔가가 있을 때 밑에 검은색이 있어서 검은색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백 2개를 죽이고 자기 개를 살려요. 근데 검정 옆에다 놓을까요? 예,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검정 안 죽였어요. 자, 파란색 하나 죽이고 흰색 하나 살아요. 6, 5, 7, 5. 예, 역시 흑백팀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뭐 누가 남아 있어요? 황이 살아 있죠. 황이. 자, 황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죽여갑시다. 어떻게? 자, 황 하나 자기를 희생하고 자, 그래도 하나 늘지요. 청이 하나 늘고요. 청이 하나 늘고 2개 늘지만 흑백을 하나씩 줄여요. 흑백 하나씩 줄여요. 그나마 이렇게 가든지 검정을 하나만 줄이는 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놓으면 흰색, 검은색. 자, 결국은 최선을 다해서 3개밖에 못 놓으니까 어디다 놓을까요? 놓지 못하면 지니까 자, 이렇게 놓아서 그럼 황 노란색 하나가 늘고요. 황청이 하나 늘고 흑백이 하나씩 줄어요. 역전됐나요? 11대 12. 예! 11대 12. 후자인 청황이 결국은 역전을 시켰습니다. 후자가 유리해졌죠. 그래서 5666이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덤이라는 게 있어요. 덤. 그 덤이 뭐예요? 1점씩 먼저 한 팀에게 점수를 주죠. 그래서 6, 7 점수가 흑,
빼기게 6, 7. 청황은 그대로 6, 6. 이렇게. 역전인 것 같나요? 아니죠? 도로 13대 12로 덤을 하나 주면서 이제 13대 12로 역전됐죠. 그러나 팀이 이겼어요. 황청팀이 이겼어요. 황청팀이 이기면서 아까 우리가 2점을 얻게 되죠. 자, 2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긴 팀에게 저기 점수를 주지 않으면 덤을 얻은 먼저 한 팀이 13대 12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되면서 결국은 100이 7점으로 최종 우승을 하게 되는데 승팀에게 2점을 준다고 그랬죠. 승팀에게 2점을 주면 아까 5, 8, 6, 8, 5, 8, 6, 8 해서 결국은 후자인 청황이 덤을 1점 주더라도 다시 이기게 되어서 막판에 결국 역전을 하게 되는 청황이 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황 안에서는 순위가 결정되지 않고 동률로 이렇게 둘이 나란히 이기게 되는 기가 막힌 폴리타워 게임입니다. 전략이 들어가고 공간 감각이 들어가고 팀워크가 들어가는 전략, 공간 감각, 수학적인 내용으로 공간 감각, 개수 따지는 건 물론 있고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전략적으로 이웃하는 면을 뿌리를 심을까 덮을까 이게 전략적인 게임. 그리고 두 팀의 협동 게임, 협동을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게임으로 가는 미니 폴리큐브 두 세트를 이용한 폴리 타워 게임이었습니다. 예. 자, 뒤쪽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이쪽 뒤가 아까 안 보였죠? 이제 이렇게 해서 전략적으로 팀워크와 그 다음에 후수를 택한 1점 덤을 주더라도 마지막 엎어서 감추어서 이기겠다. 그러면 승리하겠다. 덤을 주더라도 마지막에 승리해서 점수로는 지더라도 승리의 점수를 얻겠다 하는 우리 황청 팀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이것은 3D 블럭스라는 게임을 응용해서 만든 리크리에이션 게임입니다. 네. 지금까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한 리크리에이션 수학의 폴리 타워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A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사사과정 연구 사례입니다. 제목은 흑백 미니 폴리큐브를 활용한 수리 퍼즐과 게임 탐구입니다. 연구 전체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학생들에게도 제공했던 이 패들렛입니다. 연구의 계획서 양식부터 기존 연구의 결과물들과 수상 작품들을 미리 보여주고 연구의 계획과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각 월별 지도할 내용들과 학생 주도적으로 활동을 직접 올려서 수시로 점검하고 공동 작업을 하면서 중간 발표 그리고 최종 포스트 발표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기존 연구 사례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중간 발표에 사용했던 PPT 내용입니다. 이것을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공동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은 기존의 소마큐브로 알려져 있는 이 퍼즐이 그 폴리큐브 조각들을 이용해서 3D 블럭스라는 게임을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랙소라는 이 게임은 한 사람이 흑백을 두 가지를 동시에 놓으면서 오목을 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3D 블럭스에 접목을 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수리적 성질과 게임의 유효한 전략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크게 기존 폴리큐브의 일종인 흑백 미니 폴리큐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를 확장 및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도록 하고 선행 연구들에서 흑백 미니 폴리큐브와 폴리큐브 관련된 수학적 성질들을 조사를 한 다음 사고 실험과 교구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게임 유효 전략 및 승리 전략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 내용 및 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에는 수리 퍼즐과 게임의 차이를 설명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소마큐브, 오목, 3D 블록스까지도 잘 알지만 트랙소라는 이 게임이 학생들에게 생소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던 것입니다. 폴리큐브와 흑백 미니 폴리큐브란 기존의 폴리큐브에서 이웃하는 면을 서로 흑백으로 바꿔놓으면 이 조각들을 연결을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할 때 3-0과 3-1은 흑과 백의 색이 같죠. 그래서 이건 동시에 상호 가변을 하고 마찬가지로 4-4와 4-6도 상호 가변을 합니다. 근데 4-2 같은 경우는 흑의 위치에 따라서 백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은 똑같지만 위치만 바뀝니다. 나머지는 전부 4개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리든 간에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니 폴리란 2개에서 4개 사이로 이루어진 폴리큐브 말하고 흑백이란 이웃하는 면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선행 연구로서는 프랭크 램의 큐브 세트, 틸의 불가능성 정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별해의 증명을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폴리큐브의 수리적 성질들을 학생들이 2가지를 찾았고요. 그리고 그것 속에서 렘마로 흑백 미니 폴리큐브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징유면체는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성질. 그리고 단위 큐브 5개 이하를 사용해서 확장된 폴리큐브를 만든다면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186개의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의 건널비분의 부피값이 가장 큰 값을 찾도록 한다면 아무래도 이쪽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한 665 직육면체이겠죠. 이것의 건널비분의 부피값이 일정한 값을 이룸을 확인하였습니다. T의 불가능성 정리란 이렇게 333 큐브를 만든다고 할 때 333은 27개의 큐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색은 14개, 한 가지 색은 13개죠. 그러면 14개인 색이 꼭지점으로 갑니다. 그럼 꼭지점은 8개를 차지하고 3-0과 4-1을 넣고 3-1과 4-4를 제외한 1사 코드 이걸 제외하면 이 정육면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3-0 또는 3-1 중에 하나를 빼고 4-1부터 4-7까지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니까 2, 7, 14, 14가지 조합들 중에서 0, 1, 3-0과 4-1을 뺀 0, 1 코드는 오리지널 소마 큐브이고 그다음에 3-1과 4-4를 뺀 1사 코드는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틸의 불가능성 정리입니다. 이것을 학생들은 다른 방법으로 증명을 했는데 조금 전에는 꼭지점이 8개여야 하는데 이거를 면의 개수가 강변에 검정색이 와야 하는 개수가 6개 뿐이다. 그런데 실제로 각 조각들을 놓아보면 7개가 차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별해 방법으로 증명을 하기도 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3-0을 집어넣는다면 3-0은 길쭉한 거니까 그것은 검정색이 위치할 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도 딱 정해지죠. 그래서 남은 4가지 경우를 일일이 다 살펴보니까 모두 다 불가능하더라. 이렇게 증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연구 결과는 오목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3D 오목 게임, 조금 쉬운 게임, 이건 필성 전략이 있는 것이고요. 필성 전략이 없는 응용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소처럼 큐브 한 조각을 넣더라도 흑과 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1층 면에서 대각선으로는 오목이 쉽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평면은 그 6목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위로는 오목을 똑같은 색으로 오목을 연달아 놓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가로 세로 한 직선으로는 교대가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는 같은 층에서 가로 세로는 오목, 그리고 이제 대각선 방향으로 위로는 이제 4목 정도만 되어도 적당한 게임이 될 거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것을 어렵게 만드는 게임, 필승 해법이 없다면 유효한 해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목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흑백 미니 폴리큐브를 이용해서 블록커스 게임의 유효 전략도 만들었는데 게임판 이와 같이 010의 흑백의 색을 두고 그 위에 큐브 조각을 놓아가면서 맨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기 색깔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 라고 한다면 각 조각들의 특징을 살펴서 어떤 조각을 먼저 놓아야 할지 나중에 놓아도 좋을지 그런 모양을 사용을 하면서 조각들도 가변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블록커스 게임입니다. 이걸 위해서 각 조각들의 최대 점수들, 불가능한 곳 놓아야 하는데 유리한 곳들 이렇게 찾으면서 한 세트를 가지고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할 때 게임판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으면 먼저 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커지면 점점 커지면 선수가 굳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세트로 할 때는 선수가 반드시 유리한데 그 적당한 사이즈가 뭔지를 또 한번 찾아보고 유효한 전략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세트로 사용할 때 전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5 곱하기 5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이기는 전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각 조각들의 차지하는 칸수들, 유리한 전략들 이런 것들을 쭉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조각들도 서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략을 찾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시뮬레이션으로 좀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C 언어를 사용해서 한 학생이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흑백 미니 폴리큐브의 수위적 성질을 3가지 성질과 2개의 렘마, 한 개의 기존 티어럼의 새로운 해법 그리고 한 개의 티어럼을 중간 발표 때까지 정리를 했고 이것에 또 여러 가지 게임들의 그 여러 가지 변형 방법
유효 전략, 필성 전략, 그리고 입체 오목의 유효 전략까지 찾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간 발표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 달 동안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10월에 최종 포스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종 포스터 발표하는 장면인데 학생들은 A1 사이즈의 포스터를 만들고 그것을 이젤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각 팀별로 학생들이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합니다. 발표하고 질문하고. 내가 발표할 동안은 내 포스터 앞에 있어야 되지만 다른 팀도 청중이 와야 하기 때문에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교대해가면서 다른 팀에게도 가서 질문하고 상호평가하고 이와 하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포스터를 할 때는 중간 발표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압축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 씻지 못하는 것을 QR코드에 넣어서 QR코드를 통해 청중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